또 풀어야 될 숙제들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숙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사실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자, 1부에 이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M&A에 관련된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1부 좀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2부에서는 대한항공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한항공도 사실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You what? 이거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어찌됐든 결론은 일단은 호재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전의 부모보다 지금 현재 새롭게 만난 부모가 좀 더 믿을만하다. 그리고 일단은 뭐 자금 수혈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대한항공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관련된 이야기는 살짝 복잡할 수 있다. 앞으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뭐 지난주에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뭐 슬슬 나오긴 했었지만, 시장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업계 관계자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대한항공 임원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도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시아나항공이 인수를 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서 인수를 하게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하는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산업은행이 어쨌든 빨리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고 싶은 거죠. 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죠. 한진칼에 돈이 없으니까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를? 8천억을 해주기로 했고요. 8천억. 이 중에 5천억은 한진칼의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분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유상증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산업은행이 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가고, 3천억, 8천억 중에 3천억은 대한항공 교환사채를 매수를 한다. 인수한다. 그래서 대한항공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8천억이 자금이 한진칼에 투입이 되면, 그러면 한진칼이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한진칼이 이 8천억을 갖다가 대한항공에 대여를 하고, 아니면 대여를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사가 두 가지 갈래가 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대한항공에서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는데, 대한항공에서 2조 5천억 규모로 2조 5천억 규모로 3월 달에 유상증자를 시행을 한다. 3월에 유상증자를 시행을 하면 이 산업은행이 수혈한 이 8천억의 현금이 대한항공에 또다시 유상증자 자금으로 한진칼은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지분이 좀 더 늘어나겠죠. 유상증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9.2%로 살짝 증가한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2조 5천억이라는 현금이 발생이 되겠죠. 2조 5천억이 회사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는데, 보면은 1조 8천억을 투입을 해서 1조 8천억. 그래서 1조 5천억은 3자 배정으로 들어가고, 3자 배정으로 들어가고, 3천억은 연구체 인수하고, 그 다음에 1조 5천억은 3자 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가서 지분율은 63.9%, 63.9%의 최대 주주가 된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왔던 방식, 한진칼이 직접 아시아나항공의 금호 이제 그 지분 30%를 인수를 해가지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줄 거냐는 방식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늘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소유를 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하는 관점, 이런 식의 이제 뭐 딜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이제 지배하는 모회사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좀 추진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나온 기사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도 아시죠?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종목이잖아요. 둘이 양쪽 지분이 상당히 팽팽한 상황이었어요. 조원태 진영이 이제 우호 지분을 다 합쳐서 조원태 진영에서의 지금 현재 주주가 42.39%를 가지고 있고, 조연아 쪽 같은 경우에는 KCGI도 이쪽으로 이제 3자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조연아, KCGI, 반도건설 이렇게 합쳐가지고 46.71, 그렇게 해서 조원태를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꺼져! 지금 어찌 됐든 최근에 지지율이 이쪽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둘이 경영권 분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연아 진영 그 3자 합동 진영 쪽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딱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 배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자 배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산업은행이 여기에 3자 배정. 여기는 이제 산업은행 지분만큼 희석이 되니까, 주가가 희석이 되니까 살짝 지분이 조금씩 떨어질 거고, 여기에 산업은행이라는 지분이 탁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산업은행은 누구 편을 들 거냐? 경영 안정화가 우선이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엔. 여기에 이제 누가 대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영이 안정화되는 걸 원할 거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보나마나 조원태 진영의 우호 지분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가리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특히나 이제 뭐 KCGI 같은 경우도 행동주의 펀드 여기서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3자 연합께서 그럼 산업은행이 들어오네? 그러면 조원태 진영 쪽에 우호 지분이 되겠네? 그럼 우린 죽었네? 끝!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루한 소송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도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공산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은 어차피 소송 걸어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날 문제지만, 그럴 가능성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자, 2001년도 개정된 상법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이후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한 판례도 일관적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001년도에 개정된 상법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까지 신주 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주주 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판례가 일관적으로. 그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제3자로 누군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한테 3자 배정으로 주식을 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법으로 이제까지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조원태 회장 그룹이 있고 3자 연합이 있잖아요.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에 3자 배정으로 산업은행이 들어와서 이쪽에 우호 지분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3자 이 연합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거죠.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8,000원을 지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8,000억이 필요하면 8,000억을 갖다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해야 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만약에 돈이 8,000억이 다 모이지 않았을 경우에 남은 금액을 갖다가 산업은행에서 그 다음에 실권주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아마 보나마나 뻔할 거거든요. 아마 한 며칠 뒤에는 이런 고소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지 말던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에서 3자 배정을 받지 말고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만들 테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해라. 이게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방식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어야 될 문제는 하나는 남은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대한항공도 분명히 이거는 이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한진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이 좀 지루하게 이루어져 오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원태 회장이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이유가 이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왜 무리하게 본인들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항공조차도 힘든데 이 상황에서
적자가 수천억 대가 나오는 아시아나항공을 떠안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원태 회장은 이런 계산이 분명 깔려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경영권 분쟁을 한 방에 마무리할 수 있는 딜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분명히 문제점들은 제기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대한항공을 보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알 건 알고 투자를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